이 바보들,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도 모르네. 한 여성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서양인들은 우리 아시아인들 구별도 못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니까? 옆자리 남자가 코웃음치며 대답했습니다. 헤이디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들은 헤이디가 알아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여기 사람들 정말 순진해.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특별 대우해주려고 난리야.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친절하게 대. BTS 덕분인가?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막대하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VIP 취급해주는 거 봐. 또 다른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유럽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 특별 대우해준다고! 저번에 프랑스에서도 통했어. 에펠탑 앞에서 저희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했더니 줄 설 필요도 없이 바로 들여보여줬다니까!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헤이디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이용해 악랄하게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도 우리가 누군 줄 전혀 모르겠지? 아침마다 와서 물건 훔쳐가도 못 알아차려. 맞아. 어제는 저기 화장실에서 수건 3개나 가져갔는데도 몰랐어. 그때 헤이디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티슈통을 열어 내용물을 모두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설탕 봉지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요. 저기요, 버터 좀 더 주세요. 아니, 그냥 접시째로 갖다 주세요. 한 여성이 헤이디를 향해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그녀 앞에는 이미 사용하지 않은 버터 포장이 10개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디가 화장실을 안내하려 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사용한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저귀에서 나는 악취가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체 스위스의 조용한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세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놀라운 사연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루체른의 호숫가에 자리 잡은 알프스 뷰 카페는 마치 엽서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 카페는 프란츠와 클라라 부부의 자랑이자 인생이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창문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고 비 오는 날에도 나무 천장과 따뜻한 조명이 만드는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프란츠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클라라는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곳을 두 번째 집처럼 여겼습니다. 루체른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짜 스위스를 맛보고 싶다면 알프스 뷰 카페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딸 헤이디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성실함과 친절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헤이디는 손님들의 다양한 언어에 귀 기울이며 언어 감각을 키웠고 16살 때는 이미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지금 헤이디는 취리히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열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집어든 한국 소설책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페이지 사이로 스며드는 한국의 정서와 문화에 마음을 빼앗긴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헤이디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어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한글 책과 K-팝 포스터, 한국 드라마, DVD로 가득 찼습니다. 취리히 대학 도서관에 있는 한국 관련 책은 거의 모두 읽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레포트로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늦은 밤 헤이디는 책상에 앉아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지원서를 완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2주 후 합격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다가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처럼 딸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내 꿈을 응원한단다, 우리 딸. 머릿속에는 서울의 거리, 한옥, 한강, 그리고 만날 새 친구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공부에 몰두하던 헤이디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모님의 번호였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운 전화였겠지만 부모님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헤이디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헤이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헤이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우리 모두 괜찮지 않단다.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카페가 망해가고 있어. 헤이디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했나요?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문화의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관광객 무리가 카페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시키고 20명이 앉아 있거나 빵 1개를 주문하고 버터를 10개씩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냅킨, 물티슈, 심지어 화장실 휴지까지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테이블 위에 놓고 가더구나. 위생 문제가 심각해졌고 다른 손님들이 모두 떠나버렸어. 헤이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자랑이던 카페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온 그 아름다운 공간이 망가지고 있다니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헤이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울고 계시다, 헤이디.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헤이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전혀 몰랐다니요. 자신은 한국 문화에 빠져 행복에 들떠 있는 동안 부모님은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다. 그런데 헤이디, 너의 교환학생 계획에 대해 말해야겠구나. 헤이디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녀의 꿈을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국에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구나. 헤이디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심장을 손으로 꽉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발. 헤이디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배운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헤이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우리 딸을 보낼 수 없어. 통화가 끝나고 헤이디는 침대에 쓰러져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열정,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고통, 이 둘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헤이디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서 직접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만약 정말 한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전공을 바꾸고 꿈을 포기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헤이디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 급한 가족 일로 며칠간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추리히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헤이디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알프스의 풍경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 문화와 부모님이 경험한 것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 뭔가 이상해. 취리히에서 루체른까지의 기차 여행은 불과 1시간이었지만 헤이디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루체른역에 도착했을 때 헤이디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학교 앞 아이스크림 가게, 처음 자전거를 탔던 공원,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던 골목길까지. 마침내 알프스 뷰 카페 앞에 섰을 때 헤이디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따뜻했던 카페는 이제 지쳐 보였습니다. 창문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았고 꽃들도 시들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모님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헤이디, 내가 왔구나. 헤이디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야 했다는 것을,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부모님의 고통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프란츠는 딸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들이 올 거야. 그때 내가 직접 봐. 헤이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헤이디는 어린 시절 방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헤이디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아니면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날지. 다음 날 아침 헤이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루체른 호수의 고요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진실을 밝히는 날이에요. 헤이디는 부모님의 카페에서 종업원처럼 일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를 허리에 둘러매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으로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지친 어깨가 무겁게 늘어져 있었고 예전에 늘 있던 콧노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준비는 다 끝났어요, 아버지. 프란츠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딸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될 것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도움이 되어 기뻤습니다. 거의 다 됐다. 그들은 보통 10시쯤 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렴. 헤이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계가 9시 50분을 가리켰을 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헤이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오랜 단골 손님인 마르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헤이디. 내가 돌아왔구나. 반갑다, 얘야. 헤이디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카페의 따뜻함이 잠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10시 정각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습니다. 헤이디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들이 바로 부모님이 말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카페 안을 휩쓸었습니다. 헤이디는 그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년간 한국어를 공부해온 그녀의 귀에 그들의 발음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마르타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테이블 여러 개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커피 3잔이랑 샌드위치 2개 주세요. 헤이디는 주문을 받으러 가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관광객들 중 몇몇이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해. 한국인인데 왜 중국어를 쓰지? 헤이디는 주문을 받아 적으면서 그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국 연예인의 사진이 프린트된 티셔츠, 한글이 새겨진 가방, 한국 아이돌 그룹의 키링까지. 겉모습은 완벽하게 한국 팬처럼 꾸며놓았지만 대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억지로 한국어 발음을 흉내내며 서툰 영어나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바보들, 우리가 중국인인 줄도 모르네. 한 여성이 중국어로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서양인들은 우리 아시아인들 구별도 못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니까. 옆자리 남자가 코웃음 치며 대답했습니다. 헤이디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중국어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여기 사람들 정말 순진해.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특별 대우해 주려고 난리야.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들 친절하게 대해. BTS 덕분인가? 한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류 덕분이지. 중국인이라고 하면 막대하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VIP 취급해주는 거 봐. 또 다른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이왕 한국인인 척하는 거 제대로 해. 여기 물건 다 가져가도 뭐라 못해. 미안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하면 돼. 이것 봐. 한국 사람이라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한 여성이 낄낄거리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이 스위스 바보들, 아시아인은 다 구별 못하나 봐. 내가 말했잖아. 유럽에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다 특별 대우해준다고. 리더 격의 남자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번에 프랑스에서도 통했어. 에펠탑 앞에서 저희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에요 했더니 줄 설 필요도 없이 바로 들여보내줬다니까.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헤이디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이용해 악랄하게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도 우리가 중국인인 줄 전혀 모르겠지? 아침마다 와서 물건 훔쳐가도 못 알아차려. 맞아. 어제는 저기 화장실에서 수건 3개나 가져갔는데도 몰랐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헤이디는 다시 홀로 나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서빙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그들 가까이에 머물며 대화를 더 들었습니다. 중국어 문장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헤이디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성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티슈통을 열어 내용물을 모두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 여성은 아무렇지 않게 설탕 봉지들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요. 야, 이거 봐. 여기 화장실 휴지 진짜 좋다. 호텔보다 좋은 거 쓴다니까. 화장실에서 돌아온 한 남자가 휴지 2롤을 자랑스럽게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다른 일행들이 키득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한국인이라고 속이니까 여기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고 못하네. 너무 쉽다. 그 말에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저기요, 버터 좀 더 주세요. 아니, 그냥 접시째로 갖다 주세요. 한 여성이 헤이디를 향해 손가락을 휘둘렀습니다. 그녀 앞에는 이미 사용하지 않은 버터 포장이 10개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버터를 많이 먹어요.
문화예요, 문화. 여성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 여성이 아기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디가 화장실을 안내하려 했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사용한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저귀에서 나는 악취가 카페 안에 퍼졌습니다. 가까운 테이블의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헤이디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 근처에 폰을 놓아두었습니다. 야, 이거 봐. 여기 와인 잔 예쁘다. 하나 가져갈까? 한 남자가 테이블 위에 와인 잔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친구가 주변을 둘러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중국 기념품으로 좋겠다. 누가 보기 전에 그냥 가방에 넣어. 헤이디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카페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우리를 VIP처럼 대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더 많은 버터 달라고 해. 그리고 휴지도 더 가져가자. 그 말을 들은 헤이디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진짜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관광객들은 마침내 떠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매일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이디는 자신이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된 중국어 대화, 도둑질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들이 남긴 쓰레기의 사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에게 전화해봐야겠어. 소피는 헤이디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소피는 헤이디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기야.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헤이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역 관광청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문화적 사칭이니까. 소피의 조언을 들은 후 헤이디는 지역 관광청과 경찰서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을 첨부하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광청의 마르쿠스라는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헤이디의 이메일을 읽고 즉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유감입니다. 저희도 최근 비슷한 불만이 여러 상점에서 접수되고 있었어요. 헤이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르쿠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함정 작전을 세우는 게 어떨까요? 경찰과 함께 계획을 세워볼게요. 그날 오후 헤이디는 관광청 사무실에서 마르쿠스와 2명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아침 관광객들이 다시 카페에 올 때를 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헤이디는 평소처럼 서빙을 하다가 그들이 중국어로 대화할 때 중국어로 응답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확보한 후 개입할 겁니다. 계획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헤이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지친 모습을 떠올리자 결심이 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밝히고 문화적 오해를 바로잡는 일이야. 그날 밤 헤이디는 카페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내가 진짜 한국 문화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될 줄은. 헤이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루체른 호수 위에 금빛길을 만들 때 헤이디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녀의 온몸은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헤이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결과가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할 수 있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카페로 내려간 헤이디는 평소보다 일찍 온 마르쿠스와 2명의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손님인 척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나눈 후 헤이디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오늘의 계획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역력했죠.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헤이디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시계가 9시 45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전 개시 15분 전, 그녀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닫고 커피 머신을 점검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마르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그녀도 계획의 일부였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구나. 행운을 빌어, 우리 헤이디. 헤이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타의 손을 살짝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10시 정각, 카페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무리가 떠들썩하게 들어왔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헤이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헤이디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어제와 같은 테이블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헤이디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저 또 다른 종업원일 뿐이었으니까요. 주문하시겠어요? 헤이디가 메모장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 크루아상 2개 주세요. 헤이디는 주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그들은 중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키득거리며 무언가를 얘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헤이디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저기 화장실 휴지 좋아 보이던데 가져갈까? 응, 그리고 설탕 봉지도 몇 개 챙겨. 이것이 바로 기회였습니다. 헤이디는 주문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3잔과 크루아상 2개 나왔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그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너 중국어를 할 줄 알아? 리더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헤이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인인 척 하시나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르쿠스와 경찰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국인이야. 헤이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어디에 사세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관광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했습니다. 누구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헤이디는 계속해서 한국어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김치찌개? 비빔밥? 리더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를 신문해. 그 순간 마르쿠스가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루첼은 관광청 마르쿠스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명의 경찰관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어요. 관광객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이 문 앞을 막아섰어요. 앉아주세요. 신분증 검사만 하면 됩니다. 카페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헤이디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경찰관들은 모든 관광객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두 중국 여권이었어요. 그들은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한국인인 척했나요?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리더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대우를 잘해주니까요. 특히 유럽에서는요. 한류 덕분에 한국인들은 환영받잖아요. 헤이디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문화를 이용해 이런 짓을 한다니요. 그래서 우리 카페의 물건을 훔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기저귀까지 테이블에 두고 간 건가요? 관광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절도 혐의로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관광청의 블랙리스트에 그들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루체른의 어떤 관광시설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둘 카페를 떠났습니다. 관광객들도 경찰과 함께 나갔어요.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헤이디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프란츠가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헤이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이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그 말에 헤이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불안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많은 상점들이 구제받게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헤이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너머로 마르쿠스의 미소가 보였어요. 하지만 이 일이 뉴스가 되면 진짜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마르쿠스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단순히 관광객 사기꾼 적발로만 보도하도록 할게요. 국적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지역 신문에는 가짜 관광객 일당, 스위스 소녀의 지혜로 덜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적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루체른 주민들 사이에서는 헤이디의 활약이 소문이 났어요. 카페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루체른 주민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자 카페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빵을 나르고 어머니는 손님들과 정겹게 대화를 나눴어요. 헤이디는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진짜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헤이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루체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진 것은 아닐까? 그때 헤이디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이거야. 헤이디는 급히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체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헤이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구름이 떠다녔어요. 그녀는 카페 테이블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한국 문화의 날. 종이 위에 크게 적힌 제목이었습니다. 헤이디는 펜을 입술에 대고 생각에 잠겼어요. 가짜 한국인들 때문에 생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헤이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니? 어머니가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헤이디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스위스에 사는 한국인들과 함께 문화 행사를 열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옆에 앉았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헤이디는 준비해온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취리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모임과 연락해 루체른에서 하루 동안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열자는 것이었어요. 음식, 전통 의상, 음악, 그리고 예절까지. 진짜 한국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헤이디의 열정이 어머니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오랜만에 본 빛이었어요. 삶의 목적을 다시 찾은 듯한 빛이었습니다. 계획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관광청에 지원을 약속했고 취리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들은 열렬히 호응했어요. 심지어 스위스 한인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행사 당일 알프스 뷰 카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국 전통 장식들이 벽을 꾸몄고 테이블마다 작은 태극기가 놓였어요. 입구에는 진짜 한국 문화의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와 독일어 문구가 걸렸습니다. 헤이디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체른 주민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헤이디는 한복을 입은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눈을 빛냈어요. 아이들은 한글 이름 써보기 체험에 즐겁게 참여했고 어른들은 한국 전통차를 맛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루체른의 시장님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는 헤이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해줘서 고맙구나. 루체른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시장님의 말에 헤이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노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인 관광객 가족이 우연히 카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문화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요. 한국인 아버지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 프란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헤이디에게 속삭였습니다. 너가 옳았구나. 우리가 만난 것은 진짜 한국인이 아니었어. 헤이디의 마음에 꽉 막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카페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넘쳐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졌어요. 저녁이 되자 한국 전통 음악 공연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헤이디는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헤이디는 부모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내 교환학생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문화는 직접 경험해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랐단다. 한 달 후 헤이디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쌓을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디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꿈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헤이디의 사연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세요. 다음 편에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